이기수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 이런 걸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일반 학습자가 아니고 질문이나 학습강이나 또 정책에 일하시는 분들로 알고 정책의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말씀을 올리시다. 그런 이유는 제가 87년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어떤 정책 연구를 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로만 아마 지금 8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평생학습 시작, 평생학습 축제의 전도사 정책을 보면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감실만나게 잘 쓸까 하는데 비판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공부를 하면 변화를 갖고 공부를 하면 값을 하게 되고 공부는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부를 하면 마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께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마치 생성수분 같다. 근데 이분께서는 이것은 낭만의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정치하는 사람은 에비던스, 증거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단계가 이론과 정치가 이것이 아주 딱딱 맞는 실행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낭만에서 증거로 가는 한 단계는 아닙니다. 어디 세미나를 모두 하면 평생학습하는 것은 신토부리처럼 좋은 거예요.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도 진화를 하면 좋겠다. 왜? 평생학습 진흥 종합발전이 벌써 4차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흥은 벌써 5주년이죠? 5살이죠? 5살이면 아이도 약간 개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로 말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트 잡스 책을 가지고 이전학교 정신건강을 했고 이건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이번 책은 성인교육이니까 성인교육이라고 하든 평생교육이라고 하든 원래의 출발점은 직업적 관심사가 아닌 종교적 관심사에서 국가의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오늘 여기 시민대학에서 봤던 게 시민인문학 교육 리버럴 아트 에듀케이션 쪽이었지 직업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또 이분이니까 누가 들어오게 됐나 시민사회들이는 누가 국가가 들어오면서 복지국가 도입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국가 이른바 이제는 스테이트 교육이라고 해요. 국가 교육. 우리도 보면 뭐죠?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국가 평생교육진흥이 국가의 책무 이렇게 국가 어느 사회 시민사회에서 다 국가로. 그런데 돈은 국가가 됐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시장 논리에 따라서 지역교육 등등. 그분이 그 아센 회의에서 한 2000년에서 한 15, 16년 전에 코펜하겐에서 아센 회의에 그때 기대관리를 했는데 그걸 약간 비유를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평생교육은 그리스 로마 시내에 치면 마치 두 신발을 신고 걸으면 온전히 뛸 수 있는데 짝 신발만 신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 직업교육 중심의 한쪽 신발만 신고 가는데 민낯선 원장님께서 쓰신 유형 논문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와 사회적 자본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자본 신발을 마주 신고 우리 아세블리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연설을 드린 지가 16년 전입니다. 그랬더니 저 책을 좋아하는 책은
남미의 토레스 선생과 정치 교육, 성인 교육의 정치학, 성인 교육의 정치학이 어떤 면에서는 좀 아버지 정도로 파울 프레이르의 그 신공명이고, 이분께서 오늘날 평생교육 시장 성인 교육을 보니까 이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한국에서처럼 헌법적 명령이기 때문에 동대학자들의 뭐야? 평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부터 그것이 사회적 운동으로서 유네스코나 OECD나 이런 EU 같은 데서 뭐예요? 국제적 압력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작동돼가지고 오늘날은 이른바 마크시스트인 알티서가 기사님이 말했던 그 성인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은 국가의 이윤적 지배기구로 하고 일 정도로 이제는 국가와 평생교육은 뗄 수 없는 이러한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제가 평생교육도 공부하기 살 때가 되었다 하는 점에서 제가 좋아했던 거의 교육 정도. 그때 이분께서 저한테 한마디 뜨끔한 말은 정책연구를 한다 치고 제가 했던 것은 우리 이창기 교수님 행정학자 계시지만 한 평생을 정책연구로 장뼈가 굵은다. 거기서 이분도 어떤 면에서 정책연구에 실수했다면 다양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럼 연구자가 해야 할 몫은 뭐요? 최대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데이터와 논리를 내서 그것을 이분 뭐라 그러느냐? 보고적 분석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필요하다고요? 비판적 성찰. 오늘은 모임, 보고적 분석을 넘어서 비판적 성찰. 그래서 세미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 이 일층에만 봐도 큰 분당이 있는 왜 이렇게 소규모 엔티들만 모아서 그런 모임을 했어요. 아무래도 비판적 성찰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이제는 평생교육의 헌법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과 전문성과 이런 것을 넘어서 뭐를 암호를 필요하냐면 정치학적 암호. 그래서 이번 책에 그 아주 얇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는 시장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넘어서 평생교육도 있는 평생교육 학습권 이런 것을 주장하지 말고 평생교육이 무엇을 위한 것? 이제는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를 위한 평생교육 여기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 페이지 이만한 책에서 마지막 저는 이런 거를 있습니다. 그 책을 다 읽지 못할 바에는 첫 장과 마지막 장을 꼭 그것도 못할 바에는 첫 줄과 마지막 줄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분께서 마지막 그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가철이죠, 우리가? 휴가기 따서 우리가 정말 평생학습을 통해서 사회정의와 사회적 평화를 추구한다면 끊임없이 뭐를 하라고? 대화를 하고 이성을 나눌 때 뭐를 그래서 결국 휴가를 즐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참 인상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의 법적 체계를 보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 교육에서의 헌법은 뭐냐면 영어로는 기본 헌법을 제가 아는 헌법은 영어로 나와요. 베이징로 기본법. 교육에서의 헌법이 뭐냐면 교육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교육 헌법을 함부로 못 바꾸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졌지만은 교육기본법에서는 여전히 국법이 무슨 용어를 쓰고 있어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학계에서 헌법은 뭐라고? 교육기본법. 그럼 법적 선택에는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서도 제5조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한 아주 농후라면적 필요성이 평생교육법 5조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마 세미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평생교육상의 의미를 보면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5년만 하도록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해도 좋은 것이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정 기본계획이고 시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학 것은 연도별 시행 계획
이것도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천에 옛날에 경제기획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영어로 EPB 그랬던 거예요. EPB. 그래서 EPB가 아마 이코노믹 플래닝 보드. 그래서 국가통상교육진흥원이 앞으로 뭔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EPB. 거기서 E는 이코노믹이 아니라 에듀케이셔널 플래닝 보드였으면 좋겠다. 경제기획원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서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여러 가지 못할 잘못하지 말고 정말 괜찮은 평생교육진흥기본 5개년계 하나만 잘 쓰면서 기획으로 말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새로 강조된 것이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이 부분이 법이 저도 모르는 새. 그래서 아마 우리 김남순 교수님이신 대구대학, 동국대학, 이하였던 애들 특수교육의 평생교육. 이 부분이 아마 좀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그러니까 평생교육만도 안 되고 평생교육, 특수교육, 사회복지. 이런 쪽이 어떤 면에서는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우리 평생교육의 정신과 맞는 그러면서 문화교육과 평생교육 이것을 우리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주목받을 것 같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 중에 보면은 새로 추가된 것이 뭐예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인데 그래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처럼 별도로 아마 지금 국립특수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그분들 특수교육하는 사람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평생교육하는 사람들과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야 될 것. 그러면 시간 관계상 1차 계획이 2002년도인데 이것을 준비를 저희가 2001년도에 했었어요. 그 당시 김난도 선생님한테는 꽤 활발한 젊은이였어요. 그때 이게 바로 교육복지국가 에듀토피아를 했던 이유가 에듀토피아가 531 교육개혁 이념이었고 이 평생교육법도 개정된 것도 시행된 것도 결국은 531 교육개혁의 실현이었고 복지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 때여서 이 당시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술사의 실현이었고 이건 어떤 면은 이 카툰의 정도 제가 썼습니다. 요 1차 때 제가 책임을 맡아서 했는데 이 당시가 평생교육법 시행과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위한 시행계획 성격으로서의 평생교육진흥종합발전 계획이 들어갔을 때 뭐가 들어갔어요? 인적자원. 왜? 당시가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시절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딱 놓은 것이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지역인데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지역평생교육 정보 센터, 평생학습관, 지역평생교육서부 이해 물론 일반 행정이 아닌 교육감 주도의 교육행정 중심의 지역평생교육 체제 구축이었지만 의미 있는 것은 처음으로 지역평생교육화가 수립체제가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두 가지를 뽑았는데 이것이 바로 축제와 평생학습 도시였습니다. 당시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장이었던 김정일 국장의 눈에 이 두 가지가 떼어가지고 특교 사업으로 당장 돈 줄 테니까 시작해. 그래서 그전에는 유성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거 지정했다가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제가 그 수습하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한 때가 됐는데 그럼 왜 1번, 2번으로 축제와 도시가 들어갔겠느냐? 제일 중요한 이번 말로는 기자의 표현대로 야막거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 역시 기자의 눈은 정확하더라. 나중에 지금까지 우리 평생교육 정책을 이만큼 지역화할 때 1등 공신은 결국 평생학습 축제와 평생학교식법 때문에 없지 않을까. 이것의 대항마, 대타는 뭐가 될까? 이것을 우리는 지역에서 고민하면 좋다. 두 번째는 2008년부터 2012년인데 이것도 책임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생교육국장과
그다음에 차관보 비서관까지 했던 김정기 당직국장과 그런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했던 것이 이 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이 중심대학, 평상학도시와 평상학 축제보다는 서서히 뭐가 들어오느냐면은 우리 김남정 교수님이 자랑하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결합이 뭐가 되느냐, 평상학습 중심대학을 2차 때부터 이것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2차 때 보면은 세계다른 게 사회통합 인프라. 그래서 사회통합을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몇 번째는 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제 3차인데 3차 때는 제가 연구책임이 아니라 공동연구원으로 들어섰는데 이때 왜 백세 시대가 들어왔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번호대로 이것이 정책입니다. 매년 시행령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가 돼서 국정과제 번호대로 그때 75번 과제가 백세 시대 평상학습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 당시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했던 것이 샤넬 넘버 5 대신에 국정과제 7 타입 75번을 외워주세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백세 시대. 김남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이가 들에 따라 호모 헌드레드 이렇게 통일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다 좋은데 백세 시대는 노인평생교육이나 놓을 것 같았는데 백세 시대는 노인교육을 이제는 사회복지 영역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는 커버해 주는 것이 그런데 노인이 안 들어오고 다 뭐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분의 1만 떼서 문해교육에 돌려도 그냥 문해교육 팡팡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 비전과 영역이 잘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왜? 국정과제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좀 1번 과제가 뭔가 보여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저보고 하라면 1차 진흥계획은 평생교육법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시행 중심 액션 플랜 선택이 강했고 2차를 평가하자면 평생교육 추진 체계 완성이지만 주로 좀 내가 보기엔 대학이 슬슬 들어오는 이때는 이제 인프라 완성인데 왜 인프라 완성이냐 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협의회 이렇게 행정라인, 집행라인, 협의라인 세 가지의 뭐에 일반 행정 중심의 추진 체계를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3차를 넘어가면은 이제 모든 것을 뭐로 연결해요? 청와대 국정과제. 여기서 75번 요구와 연계해서 성과도 있지만 한계. 저보고 말하면 정부 사람들 편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열과 성을 합니다. 그러나 쓸 때는 다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계획을 입안할 때까지는 자기 성과와 실적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까 보면 예산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뭐가 될 거냐 하면 바로 4차 2018년이 뭐냐 하면 대통령 임기와 함께 평생교육진흥 4차 계획이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가 준비할 때인데 저보고 하라면은 물론 4차에는 저는 빠지고 갈 일이 없겠지만 빠지고 싶습니다. 왜? 또 있어야 될 거다. 근데 저도 지향점을 찾으려면 난 지금의 그 양극화 이걸 지향은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인클루시브 소사이티 포용사회는 좋겠다. 또는 소셜 인클루전 경제보다는 뭐야? 사회정책으로서의 평생교육. 두 번째는 문해와 장애평생교육을 넣어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무엇
마치겠습니다.